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장이었는데 어떻게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 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3% 정도의 급락, 어떤 하이닉스의 6% 정도 가까운 하락, 상당히 좀 시장에는 부담으로 그런 작용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 와중에 또 코스닥 시장이 또 상승이 좀 나아졌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오늘 사물인터넷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많이 했죠.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757.12%에서 코스닥 시장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보합권에, 조금 약보합권에 2050선은 좀 지지를 하며 2059포인트에서 마감을 하지 않았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오전에 언급드렸듯이 지수 2000포인트까지 2000포인트 깨질 때부터 계속적으로 2050에서 60포인트까지의 상승세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에서의 어떤 상승과 하락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요. 자, 참고로 이런 변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롱런의 관점보다는 약간은 치고 빠지는 어떤 수익 나면 챙기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변동성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별 체크 포인트들 잘 짚어내신다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죠. 전화와 문자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전화는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일장 대응하시는 방법론 함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0271번님, 넥슨 GT 16,000원에 비중 30%. 현재가 16,10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좀 다 반납을 하면서 응봉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온라인 게임이건 모바일 게임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죠. 그거에 반맞춰가지고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다행히 일봉상으로 5일선을 좀 지지하며 상승 여력을 유지하려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 15,600원 라인을 지지를 하게 되면 향후에 그 가을, 겨울 이런 3분기 시절에 강한 상승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주까지 15,600원만 지지한다고 하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면 1차적인 목표가로 제 판단으로는 16,800원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트레이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제약바이오 가고 엔터주 가고 게임주들을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반기 3분기에는 다시 한번 모바일 신작들이 대거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3분기 주도주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모바일 게임에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0195번님, 삼성전자 122만 2천원에 비중 15%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이 좀 나와주었죠? 150만원대부터 122만원대까지 하락이 좀 나와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이런 삼성전자의 흐름에 맞게 어떤 IT 부품 섹터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급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도 물론 지금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월봉 차트를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그동안에 이 삼성전자가 이 60월봉선을 지지를 받고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번에, 그러니까 2014년도 10월 달에 이때 이제 60월봉선을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150만 원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3봉, 4봉 구간까지 굉장히 진입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자, 이번에 그 부분들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재차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전저점이 되겠죠. 제가 봤을 적에는 삼성전자 110만 원대까지도 110만 원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결국에는 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등락의 결정적인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요인들도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이제 122만 원대시니까는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기술적 반등 조금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변동성은 있을 거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일단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 일단은 125만 원대 오시면 일단 정리를 하셨다가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391번님, 화일약품 8,600원에 비중 40%.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조금 일본약 매출이 증가될 거라는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이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일본 수출, 가시와 긍정적인 뉴스, 재료, 이런 걸 모으고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월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2013년도죠. 2013년도 고점과 지금 고점이 일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450원, 400원, 이 라인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게 조금 캔들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8,600원에 매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목 문의를 하신 거 보면 수익 실현을 못 하셨거나 눌렸을 때 사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다행히 21선을 좀 이탈을 안 하면서 지지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9,100원까지는 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0174번님 한국주철관 18,200원에 비중 20%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주철관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겠죠. 지난번에 121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홀딩 관점 보자. 자, 결국 이제 2만 원에 가깝게 붙이면 붙일수록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7월 2일경에 24,45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던 그런 경우였죠.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져줬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5월 중순경에 한번 제가 이렇게 체크해둔 란이 있습니다. 자, 3월 달에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고 3월 달 같은 경우도 2만 원 돌파하게 되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지난번에도 4월 달에도 2만 1,000원대가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5월 달에도 마찬가지 경우 이번에도 7월 달에 2만 원 돌파하게 되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자, 결국에는 2만 원대에 대한 저항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면 반드시 지지해야 될 어떤 지지 라인 61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61선이 이탈된 상황에서 현재 구간 상승적인 부분은 기술적 반등의 어느 정도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매수가 18,200원이세요. 현재가 부근 매수에 들어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상승시 매도 관점 한 19,500원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하셨다가 종목 교체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4022번님 원익 IPS 13,250원에 비중 30%.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향 매출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산업에 대한 과점 시장의 도래가 되지만 전방 산업에 이미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기업인데 삼성전자 향 매출 그리고 SK 하이닉스 향 매출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최근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니 최근 재료를 보더라도 결국은 중국 BOE 일부 업체들이 기술 협력 구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제의도 있었다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을 보이는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결국은 중국 민영 기업이죠. 민영 기업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주가가 6% 이상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 종목 같은 건 좀 버틴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수익 구간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종목은 21선을 바짝 오늘도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 정도나 해서 21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제 판단으로는
14,500원 선에서는 한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291번님, SM 34,650원에 비중 5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SM 어제도 설명 좀 해드렸습니다. 어제도 설명 좀 해드렸고, 제가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리딩을 해드리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부분들, 일단, SM이 지속적으로 3만원대의 다중바닥이 형성돼 있죠? 지금 32,200원대, 33,300원대, 3만원대, 계속적으로 3만원대에 대한 다중바닥, 그러니까 결국에는 3만원대에 대한 굉장한 튼튼한 어떤 하방 경직성이 있다. 결국 에너지를 응집하는 모습의 차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소녀시대 컴백적인 부분들, 그리고 면세점의 이슈, 관련된 이슈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주가에는 조금 미비하지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면세점 관련된 사업 이슈로 상승을 했다가 음봉방황을 했죠. 하지만 다시 오늘 재차 한 1.9%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 자, 중요한 건 이제 60일선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 해서 어제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매수가가 이제 34,650원이세요. 자, 그런데 이 종목 충분히 38,0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한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너무 어제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너무 변동성에 자신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께서는 일단은 상승시 매도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은 단기성에 연연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변동성이 좀 불안하신다면은 상승시 매도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301번님 비트컴퓨터 5,810원에 비중 90%.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와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체지방 장비 특허 소식에 비트컴퓨터 특징주로 가파르게 상승, 이런 재료를 머금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매매 동향 보더라도 기관이 여지없이 외인과 같이 좀 위로 끌어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놓고 보면 전형적으로 한 2개월 동안은 좀 박스권, 길게는 4개월 동안은 박스권 장세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5,600원대부터 7,000원 사이에서 항상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정고점인 7,000원을 뚫으려고 계속적인 노크를 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 판단으로는 이번 파동에는 7,000원을 뚫고 정고점 7,400원도 뚫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7,400원이 올 때 매매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방향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654번님, 두산인프라코어 12,000원에 비중 5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의 흐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있고, 조선주들도 하락하고 있고, 자동차주들뿐만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오늘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형주들 어느 정도 조정권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그나마 다행인 것이 뭐냐면은 9,500원대에 대한 하방 경직성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9,520원대 지난 6월달경에 저점을 경신했던 부분들. 자, 이번에도 9,500원대, 9,500원대, 9,500원대. 계속적으로 9,500원대에 대한 지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한번 저점을 지지하고 13,000원까지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도 9,000원대를 지지하고 상승 과정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쌍바닥 지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1분기 실적들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주가의 급락적인 부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자, 조금씩 어느 정도 추세의 어떤 안정성은 조금씩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매수가가 12,000원대시니까는 지금 손실 구간 상당히 크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할 타이밍 아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충분히 이 종목 12,000원대까지도 상승 가능합니다만은 11,000원대에 굉장한 지금 매물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1선,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 전반적인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11,0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11,000원대를 돌파하는 지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자, 11,000원대 한번 왔을 때 다시 한번 전략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신세계. 네. 209,000원에 20% 샀습니다. 209,000원에 20%요? 네네. 어제 오늘 사셨나요, 혹시? 예. 과감하게 베팅하셨네요. 예. 예, 신해면세점 탈락됐다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이날 급락을 좀 한번 했었죠. 마이너스 11%까지는 급락을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날 사신 것 같아요. 예.
글쎄요라는 의구심을 좀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세계 차트를 놓고 볼게요. 보면요. 지금 작년 때부터 주가가 쭉 빠졌잖아요. 결국은 세월호시 이슈와 관련돼가지고 소비심리 둔화된다 해가지고 주가가 26만 원대부터 15만 8천까지 쭉 빠졌다가 소비심리 회복된다. 그리고 시내 면세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다 급등을 한번 했어요. 이렇게 종목을 사실 때는 한 종목만 보시 마시고요. 시내 면세점 관련된 대표주 호텔신라 제가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호텔신라 지금 컴퓨터 보고 TV 보고 계시죠? 네네. 호텔신라가 4월 중순에 급등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 시내 면세점 관련된 급등 조정 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4월 중순 가격으로 귀소된다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4월 중순 가격, 그러니까 10만 원대가 되겠네요. 17만 원 이 라인이 되겠네요. 이때로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결국은 메르스 관련된 이슈가 소멸된과 동시에 6월 달에 메르스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한번 출렁였잖아요. 신세계도. 네. 그러니까 이 폭을 이미 이 폭으로 만회해놨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세계를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조금 뭐 적정한 타이밍에 조금 베팅을 과감하게 하셨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내 면세점 관련된 이슈는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아예 발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심의가 통과된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밴드로 23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 23만 원. 네, 23만 원 오면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대림 비행코예요. 대림 비행쿠요? 예, 매수가- 저번에 전화 2만 1천 원 넘기면 전화 한번 더 해달라 해서 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2만 1,000원 정도에 다시 한번 전화 달라고 하셨죠? 예. 예. 일단 2만 500원대 매수하신 거니까 지금 수익 구간이세요. 그죠? 예. 네, 일단 축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전화를 잘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예. 혹시 직전 고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대림 비행코가? 그 전에 직전 고점이랑 2만 3,900원이야. 그렇죠. 23,900원이죠? 예. 오늘 고가가 얼마죠? 오늘 2만 3,700원이야. 23,800원입니다. 예. 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예. 전화를 잘 주셨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자, 일단, 대림 비행코가 지금 120, 오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건자재 관련주, 그러니까 시멘트 관련주들이나 뭐, 건설주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을 힘입어서 대림 비행코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은 직전 고점 부근까지 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예.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터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내일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24,000원대, 23,900원, 내일 만약 갭상승 출발한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거의 한 26% 올랐잖아요. 마이너스부터.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이번 주에 26%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주가 급등에 따른 일부 조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으로 홀딩 가능해서 쭉 끌고 가는 상황도 좋겠지만은 일단 따라잡으신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일단. 그죠? 한번 물리셨다가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내일 정도에서는 상승 시에는 전량 차익 실현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일단은 직전 고점 돌파하는지 보고 한번 24,000원대 돌파하는지 보고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일 보고 그러면 좀 얼른 팔까요? 예, 일단은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저 사조대림이요. 사조 대림이요? 네.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20%고요. 네. 19,600, 예, 600원 정도요. 19,600원이요?
현재가 23,650원이고요. 결국은 뭐 수산업과 관련된 종목인 거고, 최근 들어서 동원수산이 주가가 급등하죠. 제가 지금 뭐 차트 동원수산 차트를 좀 띄워드리고 있는데 7월 2일인가요? 7월 3일부터 주가가 7,500원이었던 게 12,850원까지 급등하는 패턴이 좀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사조 대림도 같이 묶여서 가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오징어 값이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세요? 네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오징어 값이 급등한다고 그러길래 중국집에 짬뽕을 한 그릇 시켜 먹어봤는데, 예, 오징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되고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무난히 갈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23,650원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은 25,000원 이때는 갈 거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동원수산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동원수산이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니까 얘가 꺾이면 사조드림도 같이 꺾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동원수산을 최근 재료를 찾아보면 최대 주주 뭐 관계자들 친인척 4명 보통주 9만주 장내 매도란 이슈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하면 최대 주주가 주식 팔면 안 좋죠. 안 좋죠. 예, 그런 거 좀 염두하시면서 사조대림이랑 좀 연계시켜서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은 1차적으로 25,000원이 좀 맥점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25,000원 근처 오면 50% 정도는 꼭 수익 실현하시고 뭐 기업 자체 괜찮다 생각 드시면 나머지 반절 물량만 가져가는 전략 취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하나케미칼요. 하나케미칼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21,200원이고요. 비중은 예. 12%입니다. 12%요? 예. 지금 조금 손실 중이세요, 약간? 예. 그런데 어제 이걸, 뭐에는. 제가 어제 하나케미칼 상담해드린 거 못 들으셔봤나요? 어제, 어제 나갔다가 잠깐 그거 놓쳤어요. 놓치셨어요? 예. 자, 어제 일단, 제가 7월 13일날 이제 주가가 급등했었잖아요. 면세점 관련 이슈 때문에, 그죠? 예. 제가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하나케미칼 이때 상승 시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게 가장 큰 이유가 21,000원대 이 종목이 저항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종목이 갭상승으로 급등 출발했었어요. 그죠? 갭상승으로 급등 출발했었죠. 7월 13일 날. 예. 근데 급등 출발한 이후에 상승의 연속성을 강력하게 그 주가 상승에서 나오지 못하고 음봉으로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건 포착이 좀 돼갖고 일단 바로 매도 사인을 좀 드렸었어요.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상승 시 매도 관점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매도를 못 하신 상황이죠. 자,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면세점 사업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전에 9% 올랐다가 지금 6%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갭상승 출발한 것에 대한 갭 메우기가 지금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5일선까지의 하락, 19,500원대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아쉽잖아요. 추가 하락하면, 그죠? 예. 자, 일단 상승 시 매도 관점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가하고 지금 현재가하고 지금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셨다가 이 종목 정말 내가 끝까지 끌고 나가야겠다 싶으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상승 시 매도 관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에도 상승하면은 조금 매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부 일단 12%밖에 안 되시니까 일단 전량 매도하셨다가 조금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신 전략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현대건설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43,500원요. 비중 어떻게 되시죠? 20%요. 저희 방송 자주 보시나요? 예, 항상 봅니다. 항상 보세요?
예. 정말 믿음이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현대건설 상담 몇 번 해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글쎄, 그때는 제가 없었나 별로 기억이 없네요. 지금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TV 보고 계시죠? 예. 이게 지금 현대건설 차트고요. 예. 이게 지금 GS건설 차트고요. 예. 이게 지금 대우건설 차트,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차트 다 비슷하게 생겼죠? 예. 자, 보세요. 현대건설이 주가가 45,000원대부터 4만원이 무너진과 동시에 계속 빠지지만 애널리스트의 풋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팔아라.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36,000원 붙이면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지없이 반등 나오는 패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4개의 종목들 차트 띄워드림과 동시에 차트가 전형적으로 우하향하다가 바닥 따지고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는 전략 좋고요. 오늘 이란과 13년 만에 핵협상 타결 이 소식 얘기 들으셨죠?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서 1,550원 올라서 42,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180원 오른 상황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1,000원 오른 상황,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오른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황에 대한, 그러니까 이란 핵 협상 타결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볼 섹터가 건설업이 아니겠는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최근 매매 동향 45,000원대부터 지속적으로 패대기 쳤던 애들이 기관 애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재료가 나왔으니까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6,000원 무난히 갈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근데 46,000원, 46,000원 왔다고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1차적으로는 목표가 46,000원 드리는데 예. 당분간 강하게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46,000원 내일 종가상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번 주 중으로 46,000원이 터치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러면요. 네. 저기 예? 아니요, 네. 46,000원을 네. 보유하고 전화를 다시 드릴까요? 예, 종가상이나 아니면 장중에 46,000원을 터치한 흔적이 남으면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KG 모빌리언스 21,100원에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21,100원에 40%요? 예.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하세요? 이게 가격 같으면서도 계속 못 가고 있어가지고요. 예. 네, 좀 지루한 면이 좀 있네요. 그죠? 자, 네. 중요한 걸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 관련된 이슈로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죠. 그죠? 자,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최고가가 직전 고점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3,000원. 23,850원이에요. 예. 자,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나요? 화면에? 예, 화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때 23,850원이 이제 4월 달에 경신한 가격입니다. 예, 그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6월 23일에 거래량이 또 22,4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거래량이 또 터졌습니다. 예. 자, 그 얘기 뭡니까? 22,000원과 23,000원에 대한 저항이 많이 있다라고 좀 봐야겠죠? 아, 예. 자, 마찬가지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저점을 높여가면서 좀 상승이 나왔어요. 전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분명히 자, 이 종목 22,000원, 21,500원 정도까지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아, 예. 무조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추세가 꺾일 수도 있어요. 약간. 예. 자,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21,100원이시잖아요. 그죠? 예. 조금밖에 손실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한 2% 손실 되시나요? 예. 한 2, 3% 되시죠? 예. 자, 일단 상승시 일단은 매수가 정리 의견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종목이 22,000원대와 23,000원대 강력한 저항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가지면서 홀딩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지만은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험성이 좀 커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매수가 정리 의견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4167번님, 이월드 2080원의 비중 10%, 현재가 1945원이고요. 전형적으로 61선, 21선 이탈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이 현혹되기에 가장 좋은 패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좀 이탈되는 상황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상승폭, 4월 중순에 급등했던 상승을 가격 조정을 맞춰버리면서 다시 한번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 전형적으로 안 좋죠.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평선 모두 우하 하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저점인 1,800원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800원의 바닥을 어떻게 형성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800원까지 좀 열어두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재무적인 상황 놓고 보더라도 매년 적자를 보는 기업, 1분기에도 적자를 냈던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보다는 차트만 가지고 좀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5094번님 간만우 8,500원에 비중 25%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간만우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좀 해드렸던 종목이 되겠죠. 어떤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서 섹터로서 어느 정도 굉장히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현재 구간이 굉장히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패턴의 어떤 그런 특성을 좀 보이려면은 조금 더 기간 조정으로 어떤 그런 이평선들을 끌어내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가 8,500원이시니까는 어느 정도 손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이 간만우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만원대에 홀딩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중요한 것이 7,230원대 일단은 전저점이 되겠죠. 7,230원대 하락권이 일단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종목,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지 말라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충분히 이 종목 어느 정도 이평선간의 수렴화가 좀 나오게 된다면 8,500원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정리 의견, 종목 교체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0327번님, 텔레필드 4,250원의 비중 10%, 현재가 1,835원이니까 한 10% 정도 손실 구간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결국은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시장에 공급 계약 재료들이 여러 가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3월에 급등을 했다가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기간 조정을 쭉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가격 조정을 짧게 받고 기간 조정을 길게 받고 있는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기가 조금 더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200일선을 빼고 나머지 이평선들은 조금씩 수렴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200일선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캔들 한 3개 정도, 한 3주 정도는 더 무르익어야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급락이 안 나오면서 이렇게 옆으로 계속 눕는다고 하면 3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방법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3685번님 조화제약 4,750원에 비중 20%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조화제약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6,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 거래량이 일부가 터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이제 7월 7일경에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자, 6,000원대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50원 차이로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항대 굉장히 많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재차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국 어떤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 7%까지 급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6,000원대에 대한 저항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익 중이세요. 4,750원대 수익 중이시니까는 일단은 수익 난 거 조금 욕심을 덜 부린다는 차원에서 상승 시 매도 관점,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867번님 메지온 44,000원의 비중 50%. 오늘 급등했죠. 15.49% 급등해서 46,600원에 있는 패턴 보이고요. 전형적으로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신고가 패턴, 주봉상으로 놓고 봐도 신고가 패턴,
월봉으로도 마찬가지인 상황.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도할 시점은 아닌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도 기관과 외인이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더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 49,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49,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1689번님 하이셀 1950원에 비중 30%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하이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시간에 하한가 들어가셨다고 상담해 주신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원대 일단은 부근에서는 매도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날 이제 20% 넘게 급락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9%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 1,755원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조금 그런 부근까지는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1950원이니까 상당히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십니다. 마이너스 구간이신데 자, 내일 정도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121선을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일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지금 구간 홀딩 관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한 1,800원대가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러니까 1,700원에서 1,800원대가 가까이 갈 때 그때 비중 축소 의견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592번님 바이오토스텍 6,400원에 비중 20%. 최근 급등을 했는데 오늘 사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재료를 가지고 좀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6월 30일만 보더라도 단기과열 장치가 좀 발동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듯이 주가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지없이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21선을 맞고 튕기는 패턴을 보이는데 오늘 조금 장대 음봉이 남았네요. 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지만 외인이 6만 주 정도, 6만 7천 주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가파르게 다시 한번 만나러 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6,400원이면 굉장히 매입 단가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 갖고 있다고 하면 6,400원에는 반절 정도는 좀 비중 줄이고요. 나머지 반절 물량만 좀 가져가시는 전략 취하고 있고요. 나머지 반절 물량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표가 6,800원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작게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151번님 코리아나 14,500원에 비중 20%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코리아나 화장품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와 함께 어느 정도 동반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12,700원대.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쌍바닥 구간 12,600원과 12,700원대 단기 쌍바닥에 대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1선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5% 정도 급등이 좀 나왔지만은 일단 전고점이 16,000원입니다. 전고점, 직전고점. 자, 직전고점이 16,0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정도에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61선대 거래량이 터졌죠.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손바뀜이 나오고 단기성 어떤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면은 16,000원대 내일 한번 돌파 시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서 이제 홀딩 의견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16,000원대가 돌파한다고 했을 때 6월 달부터 16,500원, 16,750원 이렇게 저항이 2번 정도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6,000원대가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와줄 때 그때 일단 반전 정도 차익 실현하고 일단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신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리온 쿠친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기업 분할 네. 그것도 좀 보고 네. 해서 전화를 보유를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네. 기업 분할을 하는 게 네. 어느 정도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인적 분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예. 14,200원에 비중 40%요. 예예. 이 종목 제가 이 방송 통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상담한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6월 중에 상담을 몇 번 해드렸어요. 그때 주가가 12,000원이에요. 12,000원.
근데 그때 과감하게 매수하셔라라고 분명히 그리고 홀딩하셔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 단기간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결국은 주가라는 게 기업 매출 증가되면 어쩔 수 없이 가요. 예.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데 주가가 안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전고점이 14,000원 그리고 다시 16,000원을 돌파하면서 가는 패턴인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요. 10개 기업 중에 8개 기업은 주가가 재평가돼서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2개 기업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확률 게임이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리온 구체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 할 때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도 뭐 좋은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인적 분할 일정이 언젠가 아시나요, 혹시? 8월 말까지.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다고 판단되고요. 네. 그거 가져가기 싫으시면 1차적으로는 이 종목 16,000원 무난히 가요. 그리고 네, 2차적으로도 17,500원도 다시 한번 무난히 갑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중순에 뭐 가격 좀 흐르니까 걱정인 분들이 많았다라고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잡주가 아닌 이상 막 점상 이렇게 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씩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16,000원, 17,500원은 금방 터치할 거니까 주가가 흘러내린다고 해서 겁먹을 종목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인적 분할하기 전에 만에 하나 이 종목이 17,50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되면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 다시 한번 짜드릴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우,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게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잉크테크에. 잉크테크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12,200원에 20%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예, 상담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예. 오늘 좀 전화를 한번 돌라이가 다시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죠? 예, 예. 자, 제가 지난번에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예. 역시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예, 예. 다행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그죠? 예. 그 잡아주는 느낌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홀딩 의견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종목 특합스 진행을 하는 한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 잉크테크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 관해서 계속적으로 홀딩 의견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자, 일단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하지 마세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단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바닥과 다중바닥을 거치면서 주가는 에너지를 응집한 상태에서 쭉 뽑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단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한 번 지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6,500원대에 대한 지지 반드시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려올 상황이 굉장히 높다. 해서 일단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속적인 홀딩 의견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CJ 제일제당이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예, 20%고요. 네. 42만 6천 원. 42만 6천 원이요? 예. 현재 수익 구간이네요? 예? 수익 구간이시네요? 조금요. 수익 났다가 다 까먹고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해보겠는데 얼마까지 갈 수 있을는지. CJ 제일제당 굉장히 좋은 우량한 기업입니다. 결국은 바이오 산업 부분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흑자로 작년 4분기인가요? 작년 4분기에 돌아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식품과 관련된 회사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크라운 셰카도 급등을 하고 뭐 오뚜기도 급등을 하고 뭐 전체적으로 다 급등하는 패턴과 맞춰가지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 패턴 46만 9,500원의 신고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7월 들어서 좀 급락을 한번 했었죠. 결국은 예 곡물 가격과 관련돼 가지고 곡물 가격이 증가되면 혹시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악재가 되나요? 그렇죠. 예. 예, 원가가. 그래서 그런지 언제가 많이 올라갔을 때
아무튼 조금 그렇게 다 그냥 수익을 까먹고 인자서 조금 해보고 그랬는데. 예, 원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마진이 줄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비중이 큰가요? 옥수수가요? 굉장히 크죠. 아, 그래요? 예,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 곡물 가지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풍이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곡물이 안 자란다. 아니면 비가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곡물이 안 자란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뭐, 엘니뇨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곡물이 안 자란다. 이런 식으로 투자했다가 오히려 더 잘 자라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곡물 관련된 뭐, ETF 이런 거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흐름 굉장히 좋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고점이 되겠네요. 46만 9천 원이 아니라 정고점 44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고요. 제가 뭐 이번 주부터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을 포트에 일부 꼭 편입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경기 방어주 성격 굉장히 강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비중 20%면 비중도 훌륭하시니까 단기적으로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종목 잡아드리는 1차적인 목표가는 44만 5천 원. 딱 44만 5천 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 가격 오면 다시 한번 문자나 꼭 전화 한번 주신 다음에 매매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진기업 7,140원에 비중 35% 두고 있습니다. 예, 언제 매수하셨나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되셨다고요? 예,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열흘 정도. 매도 기회가 있으셨어요? 예, 제가 좀 궁금한 건, 예. 최근 며칠 사이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도 지옥하고 천당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게 참, 이게 지금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는 건지 불안해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기관이 매수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예.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털고 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릴 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급락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어제 급락이 나왔었죠. 15%까지. 네. 그때 이제, 일단, 7천, 그러니까 5일선 부근이 한 7,200원이었어요. 이 5일선 부근의 근처에 일단 왔을 때 상승시가 나오면 일단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7월 9일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죠? 7월 8일하고 9일에. 근데 그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게 되면서 시청자님 이제 말씀 따라서 이제 뭐 거의 뭐 천당같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급락이 나왔는데, 15%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단기성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고서 마이너스 15%까지 갔다가 플러스 4%까지 갔으니까 거의 20% 가까이 수익이 난 거죠. 만약에 14% 산 사람이면, 그죠?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6%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27% 가까이 수익, 14%에서 샀다고 하면은 거의 26% 가까이 수익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단기성 자금들에 대한 이탈 확률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면세점 싸움 관련된 이슈 이외에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단기성 자금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그래서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매도 기회를 한번 놓치셨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은 지금 기관들도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기관들도 매수에 들어왔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욕심 줄이시는 것이 어떠신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해서 일단은 오늘 7,330원대시니까 다행히 그래도 수익 구간이세요. 그죠? 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8,000원대 가깝게 붙이면 붙일수록 일단은 정리 의견, 일단은 수익 실현 관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종가를 앞두고 꼭 그렇게 많이 빠지거든요. 예.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시호가 때 물량이 들어오는 건데, 제가, 이거는 뭐 방송용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이 유진기업의 주포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15%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샀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지금 오늘, 7,700원대니까는 지금 20% 넘게 수익 중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샀다면은 그 100만 주를 장중에 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소화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럴 때 종가에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종가에 다 전부 다 체결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조금 그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시 매도 관점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노루페인트 가지고 있고요. 네, 12,300원 매수가고요. 네. 총 20%요. 한 30% 정도 수익 구간이시겠네요. 예. 네. 제가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요. 네. 이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 시점을 가져야 될지 이걸 잘 몰라서요. 일단은 수익 중이신 거 축하드리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뭐 최근 재료를 찾아보면 유가 하락적인 부분도 뭐 원가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페인트 업종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최근 주가가 급등한 거는 이제 뭐 경제부 총리가 재건축 관련된 건축 업종에 대한 건설 업종에 대한 뭐 호황을 일으키게 한번 하겠다 이런 뉴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건자재줄도 급등을 한번 했고요.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도 건설업 매출이 최대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이 종목 갖고 있다고 하면요. 저는 목표가는 안 잡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주봉을 보건 어글봉을 보건 일봉을 보건 굉장히 차트 이쁘니까 안 잡을 것 같고요. 다만 손절가만 딱 작게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 이탈 안 되는 한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손절 라인으로 딱 14,500원 잡아드릴 테니까 이거는 근데 오늘 손절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손절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손절 라인이 또 변경될 수 있으니까 조금 잘 장을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은 14,500원 이탈되지 않는 한은 뭐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 조금 더 상승 여력을 뭐 묶여가지고 더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손절 라인만 맞춰가지고 좀 매매해 주세요. 그럼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있는 물량만 딱 그대로 가져갈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최근에 지수와 종목들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했는데, 자, 주식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매수한 주식이라면 영원히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주식격언이 있는데, 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도 되냐라고 질문을 좀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 종목 팔고 이 종목 사면은 꼭, 판 종목은 올라가고 산 종목은 떨어진다라고, 네,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가 체력적으로 조금 지치고 힘들 때 항시 그때가 주가의 바닥점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조금 더 종목 매수하실 때 신중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